그 사람의 정확한 나이까지 알 수 있다. 인골은 그 사람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대도에서 발굴된 인골 중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 이 측두골 쪽을 보면 여기에 상당히 뚜렷하게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 톡 튀어나온 이것이 골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귓구멍이 좁아져 있죠. 예. 학술적으로는 웨이도 골종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귀의 고막 안쪽의 뼈가 튀어나와 귓구멍을 좁게 하는 현상이다. 현재 이런 웨이도 골종이 나타나는 인골은 모두 5개. 이 인골에서도 귀 안쪽이 불룩 솟아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동그럼해야 할, 원형이 돼야 할 웨이도가 한쪽이 막혀 있죠, 일부분이. 이거 이제 뼈가 덧뼈가 자랐다 그럴까요? 예, 그런 식으로 튀어나온 건데 이것은 선천적인 소인 때문에 오는 수도 있고 또 깊이 찬물에 잠수했을 때 그 자극 때문에 온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니까 바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도 인골에 나타난 웨이도 골종은 과연 잠수 때문일까? 만일 그렇다면 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인들에게서도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동삼동 앞바다. 이곳엔 약 100여 명의 해녀가 물질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물질을 해온 베테랑들이다. 해녀들이 바닷속에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예, 고기 되게 쏘았어. 이렇게 오랜 시간 잠수해내 캐내는 건 성게와 전복, 소라 같은 조개류들이다. 동삼동 바닷가에 많이 나는 해산물이지만 채취하기는 아주 까다롭다. 전복과 소라 같은 조개류는 최소한 수심 10m 이상 깊은 곳에 산다. 뿐만 아니라 바위 틈에서 자라기 때문에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자연히 깊은 바닷속을 오래 잠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해산물인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질을 한 해녀들에겐 공통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들어가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휴, 어디 아파요. 귀가 땡기던가. 좀 수심 깊은 데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귀에 조금 고통스럽고 작업할 때는 못 느끼는데 아무래도 이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압력으로 인해서 조금 그게 좀 충격이 오는가 봐요. 이렇게 귀에 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녀들에게도 연대도 인골과 같은 웨이도 골종이 있지 않을까? 동삼동 해녀 3사람의 귀를 CT 촬영으로 확인해봤다. 확실히 그죠? 평평해야 되는데 역시 볼록하게 솟아가.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해녀 3사람 가운데 2명에게서 웨이도 골종이 발견됐다. 연대도 패충의 인골들처럼 고막 안쪽의 뼈가 불룩하게 솟아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귓구멍 역시 좁게 막혀있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제가 보기에는 해녀분들한테 이렇게 고실판이 두꺼워진 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오랜 잠수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 압력에 2차적으로 생긴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수를 함으로써? 예. 바깥쪽에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과도한 압력을 우리 인체에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고래 경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연대도 패충에서 출토된 인골의 귓뼈 변형.
그건 오랜 잠수의 결과였다. 실제 폐총에선 수십 종의 조개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전복과 소라였다. 전복과 소라를 따기 위해 깊은 바닷속을 누비는 해녀들. 어쩌면 이 인골의 주인공도 지금의 해녀처럼 평생 물질을 하며 살았던 건 아닐까. 수천 년 전에도 지금의 해녀처럼 물질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군요. 아마도 이 통영시 연대도 폐총에서 발견된 이 인골은 신석기 시대 이 땅에 살았던 해녀의 인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은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잡았을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직접 잠수해서 조개를 따오기도 하고 또 먼 바다로 나아가서 고래와 같은 큰 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어쩌면은 고기를 잡는 데 이용하는 도구만 다를 뿐 이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과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다양한 이 고기잡이의 기술은 청동기 시대까지 이어져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같은 그런 그림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의 생활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수렵이나 어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보다는 농사가 주요 생업수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은 빠르게 발전해서 이미 2000년 전에는 놀랄 정도로 발전된 이 농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2000년) 전 농촌 마을에서 썼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곳은 광주 신창동. 광주 시가지에서 북서쪽으로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지난 92년 이곳에서 발굴해낸 유물은 무려 2000여 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일대에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물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아마 우리들이 컨테이너로 약 한 3,000 컨테이너 이상의 엄청난 유물이 나왔는데 현재 유물이 보관돼 있는 곳은 국립광주박물관. 신창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따로 신창동 유물 특별보존실을 마련할 정도로 당시 발굴해낸 유물의 양은 엄청났다. 특히 신창동 유적지의 큰 성과는 수많은 목재 유물들이 거의 원형 그대로 발굴된 것이다. 목재 유물들 중엔 낫자루가 출토되기도 했다.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선사시대 농기구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구멍에 낫을 꽂으면 지금도 농촌에서 쓰고 있는 낫과 비슷한 모습이다.